저도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요. 핸드폰도 사고, 뭐, 가방도 사고, 정말 좀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학부모님들은 어떠셨나요? 학교에 처음 책가방과 실내화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아이의 뒷모습. 아,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가면 이제 유치원 때보다 좀 더 넓은 사회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더 많아지고 또 선생님들도 더 많아지고 이런 관계가 많아지는 만큼 또 갈등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 생활의 갈등 해결, 건강한 교육 관계에 대해서 청석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1학년 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일주 선생님 모시고 발제와 또 질의응답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석초 교사 정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학부모님들 화면 켜주셔서 감사드려요.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이고요. 어, 벌써 입학을 하고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를 할 수가 있을지, 코로나 키트에서 두 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 주제가 조금 광범위하긴 하지만 제가 이 발제, 10분 주어진 발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행복한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 공유를 하고, 작년에도 저는 1학년을 했었고, 이거는 작년 1학년 학생들이 3월 달에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쁘게 그려가지고 모이게 되면 이렇게 아주 예쁜 협동시가 나오게 됩니다. 예쁘죠? 네. 조금 좀 추상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라고 싶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는 모든 부모에게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중하고, 또 그만큼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다른 아이도 역시 그 부모님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아이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비전을 공감을 해야만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경기교육은 그래서 나의 소중함,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자존과, 그리고 함께 내 가치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래서 공존해가는 이런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으로 캐치프레이즈 나를 알자, 그리고 함께 가자, 그래서 다 같이 내일을 열자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과 회색 부분이 보이는데, 협력과 책임, 이것이 우리 학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가 좀 단절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어떤 혐오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극복을 해 나가야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관계 맺기의 비전은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 우리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소리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교실에서 협력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비접촉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들이 수업 중에 같이 역할극이나 역할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건데요. 아이들은 함께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실 속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항상 교사들도 고민을 하고 아이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한 생활과 그리고 안전한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게 내용이 조금 10분 안에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휙휙 지나가는 부분들은 이따가 이렇게 묻고 답하기나 이야기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적인 건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건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아마 이번 주에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뭐 그건 이제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또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할 때는 네, 키트 검사해 주시고 또 학교마다 다 안내 사항이 나갔을 겁니다. 그 안내 사항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우선 신체 건강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랑 구강검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학교와 이제 이렇게 연관을 맺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 1학년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또 중요하고 특히 학기 초에는 이미 그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내는 그 종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거는 꼭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니까 이런 소통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는 그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고 해서 1학기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부모님께서 그 설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지켜보시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렇게 설문을 해주실수록 그 정확도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관계 맺기,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뭐 이렇게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여기가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우선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집에서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를 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 먼저 우리 규칙을 정해볼까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나 이런 교육을 또 별도로 하니까 이 스스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나 또 학부모님이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아이들은 이제 벌써 이번 주부터 급식을 먹고 있죠. 처음에는 서툴기도 하고 젓가락질 연습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 싫어하는 음식도 있지만은 조금씩 먹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니까는 믿고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과 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 칭찬을 하면 정말 쑥쑥쑥쑥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과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앞에서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서, 심리 안전 이런 건강처럼 안전도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도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생활도 있을 것이고 또 학습 면에서는 저희는 학습 안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학력 격차, 학습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나침반 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침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계를 1학년 친구들은 받았을 거예요. 등하교 때 이렇게 학부모님께 알림을 갈 수 있는 안심 알림의 기기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1학년, 저학년 위주로 이 기계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심리 정서와 안전.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관계 맺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습 격차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성장 배려 학년제라든지 그리고 두드림 학교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네, 핵심이죠. 평화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따뜻한 관계를 맺기인데 학교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급 세우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모든 1학년들은 3월 한 달 동안 학교 적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최대한 놀이를 통해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이 협력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뭐 친구 알아보기, 또 내 소개하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관계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제 대부분에 많이 쓰고 있는 게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또 경기도는 특히 경기도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갈등이 생겼거나 특히 학교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나를 알아보고 친구 알아보기 그리고 같이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마니또라고 하는 비밀 친구 활동도 같이 하고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같이 규칙을 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 대화법인데 학교에서는 이제 나 전달법이라든지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체득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은 1학년 친구들에게 조금 뭐 학부모님들에게 사실 좀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학교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이게 폭력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따가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것은 집에서도 관심과 대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과 대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울림 프로그램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어머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제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단절과 혐오의 극복은 연결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어머님들 어떠셨어요? 네, 단절과 혐오. 어,
싫지만 참 이 TV를 켜면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 연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행복한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3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내 친구를 알아보는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어, 뭐 관계 맺기를 하는데 다 같이 함께 규칙을 또 정하거든요. 학급 규칙 정하기 할 때 내가 원하는 학급의 모습 또 친구들이 원하는 학급의 모습을 다 함께 같이 그려가는 활동을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또 그 규칙을 함께 지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요.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또 친구들 뭐 이렇게 선생님이 또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 교실 수업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그림책과 연계를 한다든지 다양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에 우리가 함께 어, 역할놀이나 역할극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따돌리는 친구가 있다거나 할 때는 그 상황을 수업으로 가져와서 제시를 하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역할은 뭐 이렇게 땡땡이가 한번 해보고 이 역할은 땡땡이가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때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뭐 거기서부터 이제 어울림 프로그램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와 또 교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도 있고, 또 학급 운영을 하는 면에서도 적응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겠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등교를 못하는 학생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또 4명 정도가 생기면 또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그런 학습 대책이 어떻게 좀 세워지고 있나요? 네, 지금도 선생님들이 어, 긴장하고 대기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우선 확진 학생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 학교마다 그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저희 청석초 같은 경우는 월요일 주말 기준으로 해서 학급의 확진자 학생이 4명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 학급이 원격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실시간 줌 수업을 하게 되고 실시간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대체 학습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학교마다 온라인 플랫폼이 조금 다르긴 할 테지만 이학스타라든지 위두랑이라든지 아마 학교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안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인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학습 교순이 생기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체 학습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챙겨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어, 아까 발제하시면서 직접 하신 이제 수업 내용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속감이나 이 협동심을 키우는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음, 이 장면은 뭐냐면 저희가 학급마다 뭐 특색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카드 보이시나요? 요게 뭐냐면 이제 신호등 카드라고 해서 저는 매일 아이들이 올 때마다 아침마다 그 마음 챙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날의 기분이 어떤지 또 마음이 어떤지 만약에 좋으면 초록색이고 잘 모르고 그냥 그래요 하면 노란색이고 마음이 안 좋아요 하면 빨간색이에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바로 발표를 하는데 조금 쑥스러운 아이들은 카드로 이렇게 슬며시 놓으면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걸 서로 듣고 오늘 저 친구는 기분이 좋구나 저 친구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고 먼저 대화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역시 모든 1년 내내 저희는 1학년 친구들은 뭘 하냐면은
놀이를 많이 해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작품도 같이 만들고 또 협동놀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반에서 작년에 이제 100일 잔치를 했던 겁니다. 아이들 우리 다 함께 우리 100일에 대해서 축하도 하는 이런 학급 잔치 물론 이제 비접촉 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소속감 우리 반 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소속감이나 협동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뭐 나 전달법이라고 해서 뭐 사실을 얘기하고 또 감정을 얘기하고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네, 과정인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이런 과정이 또 잘 되면 좋겠지만 또 학교 폭력이 또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학교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음, 학교 폭력 네.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화면 한번 보면서 그 결국에는 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관계 맺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이게 학교 폭력으로 나아가기 전에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는 친구랑 싸운 다음에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소한 일도 있죠. 급식에 줄을 섰는데 친구가 새치기를 해서 싸웠어요. 또는 내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서 써요. 조금 전에 이제 김성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전달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대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음, 표현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너가 이렇게 예를 들어 새치기를 했다면 너가 지금 새치기를 했잖아.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연습을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이거는 뭐 친구들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거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뭐 싸움이 있다거나 친구들이 기분이 나쁠 때 걔한테 따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싸우고 싶어 하는지 또는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짚어주고 경청을 하고 공감하는 대화 방법 중에 하나는 친구들이 말하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되짚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걔는 따끔하게 혼이 나야 돼. 이러면 왜 따끔하게 혼이 나야 할까라고 한 번 더 되짚어주고 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음, 네, 좀 말씀을 이건 이제 네. 개념인데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을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폭력 그뭐 다양한 모습이 있겠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뭐 별명을 부른다던가 친구의 말을 무시한다던가 뭐 뒷담화나 험담, 뭐 죽을래 욕하거나 째려보기, 빌린 물건. 근데 음, 이런 것들은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 폭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 친구가 음, 친한 친구인데 별명을 부르는 게 나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폭력이 아니라 음, 장난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똑같이 별명을 불렀는데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빠.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음, 받아들이는 친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음. 네. 네. 학교 폭력이 학급에서 이루어졌을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을 좀 믿고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관계를 알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가 자신이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1회 콘서트에서도 이제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정일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교육 공동체로 잘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급 안에서 교육 공동체가 잘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관계 맺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테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와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또 친구와 친구끼리는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그거는 결국에선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화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고 학급에서는 일단 학급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를 테지만은 그 학급 소통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요즘에는 이 모바일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바일로 즉각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음. 채널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담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1회 콘서트에서도 얘기 나왔었지만 뭐 상담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여러 가지 학부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채팅창에 금누리님 네, 글 올려주셨는데요. 네, 우리 화면으로도 지금 네, 볼 수 있는데 네, 모든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가요? 네, 3월 한 달 동안 1학년들은 적응 활동을 시작을 해요. 아마 3월 입학하자마자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적응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적응 활동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되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